양승범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 강창희 집행위원장님, 우지수 운영팀장님이시고, 이제 총무팀장 이승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청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십니다. 고민희 주무관님이십니다. 우리 연수 담원인데 3월달 기다리는 고다현 사실 그냥 제가 편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불편하게 마시.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그냥 급하게 보내드려가지고 여러 신문에서 이제 다뤄주기도 했는데, 사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서 좀 더 좀 심층적으로 좀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취급을 해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더 접근 기회도 많을 것 같아서 바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오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대강 보도자료 전에 제가 잠깐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제주문화예술 현장의 최일선에서 제주국제관악제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제주국제관악 콩쿠르 결선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해오다 근래 신설된 관악 작곡 콩쿠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특장화하여 작년부터 봄, 여름으로 두 번의 시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근래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평가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창작 공모 주최 사업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 연속 지원을 받게 되었고, 올해 지원액수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의 평가의 종합 이견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종합 평가 이견입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의 특성과 제주가 지닌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음악 축제로서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단계적으로 잘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매년 발전하는 축제이자 제주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대표적 예술 축제로서의 브랜드 강화를 기대함,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로 29회째인 제주국제관악제는 앞서 말씀드린 시즌제의 정착을 통해 관악의 여러 콘텐츠를 적절히 담아내고 융화시키며 세계를 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자랑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2페이지에 날짜별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장소와 시간, 공연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월 18일이 3월 16일은 이제 개막 공연이고요. 재즈를 곁들여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앙상블 콘서트, 그 다음에 18일은 함덕고등학교 음악 특성화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일에서 오는 클라리넷 6중주가 오후 2시, 그 다음에 오후 4시 반에는 제주 동여자중학교 다목석실에서 제주 동여자중학교 관악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립니다. 여기는 이제 그 클라리넷 6중주가 담당을 하게 되고, 우리 동네 관악제는 오후 5시 한림 수협 연회장에서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동부지구인 세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한림으로 장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딩 스타 콘서트는 작년 우리 국제관악 콩쿠르의 우승자들이 이제 출연하는 음악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징 스타와 앙상블 공연해가지고 8월 18일 공연이 5가지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 19일에 그 제3회 제주 국제관악 콩쿠르 작곡 콩쿠르 결선이 오후 4시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있는데, 제주의 정서를 품은 관악 합주곡을 만들자는 취지고, 이번에 총 27명이 출품을 했습니다. 국내 25명, 국외 2명이 출품을 했는데, 악보 심사를 거친 6명의 작품이 서귀포 관악단의 연주로 19일 날 오후 4시에 결선을 펼치게 됩니다. 심사는 국내외 유명 관악 작곡가 7분이 이제 맡게 되고, 이 공연은 유튜브로 실황 중계가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그 국제관악 작곡 콩쿠르에 관한 이제 좀 세부 사항인데, 40세 미만 세계 젊은 작곡가들이 도전하는 국내 최초의 창작 관악 합주곡 콩쿠르입니다. 올해 3회째로 제주의 정서를 품기 위해서 제주민요 12곡이 제시되었고, 결선 진출이 6곡입니다. 결선 진출곡은 이제 6분과 그 작품 제목입니다. 시상은 1, 2, 3위까지 하고, 여기 이제 그 특별상이 이제 1, 2, 3위 안에서 겹치게 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작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상 작품은 지금 헝가리 그 리스트 음악원 윈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유럽에 이제 소개될 예정입니다. 예. 심사위원으로는 이신우 서울음대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겠고, 이토 야스히데, 롤랜드 젠팔리, 마이클 바호, 필립스 파크, 카를로스 펠리체, 제니퍼 졸리인데, 사실은 이신우 위원장, 일본에서 이토 야스히데, 그 다음에 제니퍼 졸리, 미국에서 이 세 사람은 직접 그 경연장에 와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심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에서 자택에서 해가지고 보내오면은 그걸 수합해서 통계를 해서 저녁 7시 반에 시상식과 축하 연주를 할 겁니다. 여기 우리 국제 우리 관악 콩쿠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악으로만 특화되어 가지고 하나씩 하는 부분 콩쿠르는 외국에 꽤 됩니다. 뭐 특히 뭐 풀육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원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콩쿠르가 이제 많이 있고 색소폰도 있고 이제 그런데, 관악기만을 가져가지고 3종목 이상 하는 콩쿠르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아울로스 콩쿠르, 매년 관악기 3개 부문을 순환 개최하는데, 부문별 구별 없이 통합 6위까지 시작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국제관악제는 매년 군관악기, 타악기 4개 부문을 순환 개최하고 부문별 3위까지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뭐 시상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은 역사는 이제 꽤 된 셈이고, 종 부문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부문이 이제 많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관악 콩쿠르, 작곡 콩쿠르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은 3회째가 됩니다, 국제 콩쿠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곡 콩쿠르가 국제 음악 콩쿠르 세계 연맹에 이번 콩쿠르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인준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규정이 3회 이상 개최돼야 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이번 그 국제 작곡 콩쿠르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국제 콩쿠르 세계연맹 한국 측 담당자 분이 계신데 콩쿠르 기간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국제관악제는 국내외에 관악제와 콩쿠르가 융화를 이룬 종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대부분 축제와 콩쿠르가 구분되는 관행에서 제주만의 어떤 특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근래 신설된 관악 작곡 콩쿠르에서 창작된 관악 작품들은 세계 속의 제주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킬 예술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관악제는 그 안에 관악 축제, 관악 콩쿠르, 관악 작곡 콩쿠르를 함께 아우르며 봄, 여름 시즌으로 기간을 확장하면서 관악에선 제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창작 주체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저희들이 이제 각오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감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인정을 해가지고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첫째 기반 확대를 위한 관악단 육성 사업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주관하는 예술교육기부 사업과 연계하여 제주의 관악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연주곡 개발,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 관악제 기간 세계 유명 관악인들의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 여러 콘텐츠들의 종합적인 융화와 정교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악축제와 콩쿠르, 제주 민요와 해녀, 제주의 다른 예술단체나 합창단이라든지 지역과의 융화를 통해 제주인의 삶이 투영되고 국내외 관악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셋째, 축제 전반에 대한 세련된 진행과 세심한 배려로 참가자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도록 종사자 모두 따뜻한 태도와 전문성 확장을 위해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다음 넷째, 제주국제관악제가 어떤 지역축제라는 편견을 벗어나서 국내외에 관심을 불어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봄 시즌 같이 가미되는 게 몇 회입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 그때는 가을에 했었어요. 여름 가을 하다가 봄 시즌은 그 여름 가을 한 번은 여름 겨울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니까 확장성 작곡
컨테스트도 하고 있는데 예. 사계절 공연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예, 꼭뭐저 여름만 하지만. 예, 외국 팀이 안 오더라도 뭐 여러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 관광하고도 연계되는데 제주 예. 관광을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해서 예. 그것도 좀 했습니다. 관악제 요거는 지금 국가력에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평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뭐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나름 저희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그 현달란 국장 얘기한 그거에 좀 첨가해서 그 옛날에 그저 진주에서 그 예. 학생들 무슨 뭐가 예. 그런 개천예술제. 예 그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국제관악제도 뭐 지난번에는 여름 시즌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 예, 다 모이고 세계 예.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런 거를 아까 저 계절별로 이제 그 상시화되도록 이렇게 그 노력을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이런 학생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절별로 쪼개서 예. 그래서 학생부를 뭐 언제 한다라든지 일반부를 언제 한다라든지 예.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 뭐 법생하는 건 아니고 예. 한번 좀 이렇게 하면은 그 상시적으로 예. 제주에 가면은 언제든지 뭐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 이제 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올 때는 그냥 자기네 연주만이 아니고 유명 연주자들의 이제 공연도 구경도 하고 또 어쨌든 축제 분위기에 이제 같이 융화되는 이제 그런 것이 본인들한테는 더 추억이 남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축제 안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큰 부담이 없는 학교 수업하고 그래서 제주 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또 특별히 또뭐 가능한 외국 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왕 우리 위원장님 이 여기 발들여나시나네요. 예. 어떤 그 죽을 때까지. 기본 의견을 확실히 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일은 좀 복잡하지만은 사실은 참가팀들 입장에서는 이제 북적거리는 게 예, 그런 그렇죠.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은 그 겨울 방학이 2월 한 달까지 겨울 방학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는 뭐 2월 달에 잠깐 학교 갔다가 이제 3월 달 다시 개학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거 행사하는 것도 좀 여유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뭐 차츰차츰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해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1년에 3억 예, 예, 뭐 저는 아닙니다. 질문. 아, 몇개 명단을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봄 시즌이야 뭐 이제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제 한국, 미국 뭐 그 정도 심사위원들까지 하면은 꽤 됩니다. 사실은 뭐 헝가리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이제 하긴 한데 그뭐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오는 단체로 오는 거는 독일, 프랑스, 한국 그렇게 되지. 우리 삽스백하고 이거 봄 축제. 독일 두 팀, 프랑스 한 팀, 그다음 우리 한국 벤투스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이제 캐나다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면 총몇 개? 그러면 한 저기 10개부터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
오는 분들 국가까지 다 포함해서 10개국에서 100여 명, 120몇 명인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서 100여 명 이상 참가를 하게 됩니다. 대인 횟수로요. 지금 여름 축제는 뭐 아직은 통계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와있는. 예. 어쨌든 3년 동안 했던 그 실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뭐 조건에 세 번은 해야 충족이 되는 거니까 우선 그렇고 지금까지 거기 제시하는 조건에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 가지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입이되면 저희 지금 국제 관학대 자체가 국제 관학 콩쿠르는 가입이 돼요. 언제 가입돼요? 2009년도. 2009년도에 가입이 됐고 2012년도에 타악기 부분이 가입이 됐고. 근데 그 타악기는 악기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제 관악 콩쿠르에 포함시켰는데 작곡 콩쿠르는 이건 완전히 별도로 해서 또 다른 접근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입되면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예. 그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는 작품이 11작품이었습니다. 의무 작품이 11작품이었었는데 금년에는 27작품이고 작년에는 외국 작품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미국 작품 하나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2개 작품이 있는데 예선 본선에 진출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은 각기 그냥 단순한 작곡가들이 아니고 관악 작품을 많이 쓴 그런 작곡가들이고 특히 우리 심사위원장이신 이순우 교수는 대규모 그렇게 합주곡들이 교향 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합주곡을 굉장히 국내외에 많이 발표하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제주민요가 12곡 정도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작년에는 대여섯 곡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보니까 일단 작년에도 12곡은 제시를 했는데 12곡 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표적인 걸 뭐 오돌독이 무슨 이하옹 타령 이런 걸 생각하는데 작품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냥 악보 봐가지고 이제 자기가 택해가지고 그걸 한 악장짜리에 녹여놓든지 아니면 악장 구별을 해서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다 실제로 많이 불려지기보다도 한 26곡 정도로 수합이 됩니다. 제주민요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또 12곡을 뽑아낸 건데 지금 동안에 뭐 12곡 중에 하나도 선택 안 낸 곡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12곡은 그냥 좀 당분간은 그걸 그냥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데 뭐 중복이 돼도 크게 풀어나가는 데서 또 달라지는 거고 우리 아리랑을 가져가지고 여러 차원으로서 곡을 만들듯이 당분간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주제를 제주민요 예. 제약을 두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주 가다하거나 울음이나 심화처럼 만약에 제약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질이 있을 텐데 민요로 이렇게 제약이 되는 이유가 있을지. 그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제주 민요를 포함하지 않고는 제주를 나타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세계 유명 기성 작곡가들한테 작품을 의뢰해가지고 여러 곡이 그동안 이제 발표가 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작곡가 프랭크 티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주 민요를 품은 한국 민요집 해가지고 우리 제주 민요 완전히 세 곡을 그대로 그걸 이제 발전적으로 그냥 들으면은 누가 들어도 아, 제주 민요 그냥 가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의 작곡가들 몇 사람한테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는 곡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어떤 선율의 음악의 선법, 그냥 멜로디 그 자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건 멜로디 선법의 특징만 갖고 해버리니까 언뜻 들어서는 우리도 분간하기가 모릅니다. 제주의 정서가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 그것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가 아리랑을 멜로디를 들어야 가슴이 뭉클해지듯 제주도는 제주도 민요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어쨌든 제주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뭐 신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 주문을 또 앞으로 또 이제 요강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관악제도 이제 이 아트센터 정도의 그런 건물 하나 가질 필요가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그 제주도 상징적으로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런 하나 이제 관악제 전용을 해서 해야 와도 좀 빵빵 하는 메인 스타디움이 하나 있어야 제주도를 알릴 수 있고 커지고 다 와서 공연도 하고 싶어하고 초청했을 때 바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이제 TFT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30주년 될 건데 50전 안에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인원을 많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럼 이제 1,500석인데 사실 지금 아트센터가 1,200석 정도, 한 300석을 더하기 위해서 모든 관중들이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대관료도 꽤 나갑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냥 한 300명을 더 모시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그쪽에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근래에 그 서울 중심의 뭐 부천이니 인천이니 뭐 고양 수원 이런데 어마어마한 공연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다 한 1,500억 이상 투자한 거예요. 3천억 이상 해야 됩니다. 3천억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해줘야 제주도 관광이 이제 관광 뭐 오지도 않는데 그러고 해서 이제 문화를 새롭게 다니게 이번에 중부 여기 공원에도 처음에 공연장 얘기 있다가 요즘 또 쑥 들어가 버리고 해가지고 뭐 근데 그냥 그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좀 제주도 어떤 브랜드화 시킬 만한 그런 멋진 공연장을 하나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 하여튼 바람입니다. 입장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예. 3억 3천 원에 받는 거 예. 다른 입장. 예.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중에서 올해부터 당장 이렇게 그 선보이기로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게 예, 우선 콩쿠르 시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아직 올린 거는 발표는 안 했는데, 우리 이제 여름 콩쿠르에는 시상금을 이제 1등이 이제 우리가 $8,000에서 이제 각 부문별로 $10,000씩 올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3억 3천을 받아도 작년에 그 전체 우리 예산에 못 미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3억 3천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마땅한 어떤 우리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동안 그 유럽의 연주자들은 유럽의 콩쿠르이 많으니까 뭐 가깝게 기차도 타고 다니고 뭐 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주도 오려면은 그 항공료가 우선 많이 들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좀 참가하기가 좀 꺼리는 그러면 상금이라도 좀 많아야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요즘은 괜히 또 상금이 그 콩쿠르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요소 중에도 하나가 속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상금 올리려고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문이 많아 버리니까 다른 데는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6명만 주는 겁니다. 예, 세 종목을 합쳐가지고 그걸 통틀어가지고 6명 1, 2, 6등까지 주고 심사위원도 9명은 9명인데 분야별로 안 하고 전체로 그냥 9명만 합니다. 우리는 분야별로 7명씩 28명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또 시상금은 우리가 훨씬 또 많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콩쿠르 시상금은 원래부터 이제 올리고 다른 부분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절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상금을 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선수들이 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문 나는 거지. 그 사실 소위 그 이제 콩쿠르 킬러라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죠. 삼성이면 내년이랑 내후년에는 얼마씩 개선된다. 예,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3년 합치면은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해마다 평가는 받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잘 해야 내년에도 또 그게 이어지고 뭐 더 될지 안 될지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3년 연속 지원을 하고 금년에는 3억 3,400만 원이다. 이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30주년. 예. 30주년에 뭐 엄청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좀 더 확장성 설상 됐으니까. 우리 도에서 잘 아니, 그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 백고동 하나 들고 탄생된 관악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도에서도 좀 더 어필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오시사님도 많이 관심 많이 갖던데 예. 문화 쪽에 대해 그죠? 요즘 많이 그러니까 더 지금 이것도 지금 29년 대회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예. 하면 좋은 선수도 오고 아까 상금도 그렇지만 30주년이면 좀 더 올려서 더 해주면 내년도는 정말 폭발할 수 있게 행사가 그리고 참 이번에 영국의 관악 작품 조명, 예. 그거는 상당히 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에 포든스 밴드라고 영국의 브라스 밴드 대회에서 1등한 팀입니다. 저번에 왔던 코리 팀은 2021년도 우승팀이고, 이 팀은 2023년도 우승팀인데 2023년도 대회 그냥 딱 결정이 나자마자 그 우리
예술감독인 연수린더만이 주선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오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거긴 뭐 유럽에서 최고의 대회입니다. 예. 한 영국 내에만 한 800개 그 밴드가 있는데 브라스 밴드에 못 가나 게 없는 영국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 예선 지역 예선 다 걸치고 나중에 그 로얄 엘버트홀이라는 데서 그 결선이 이루어져서 하는데 엄청 뭐 그 보통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브레스트 오프라고 옛날에 영화 그 대회를 주제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이완 맥그리거라는 그 영화배우 주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1등한 팀이 그냥 1등 하면은 제주도 홈들로 데려가죠. 두 팀 다 동양권에는 처음 오는 겁니다. 예. 그런 데다가 이번에 영국 작품을 특별히 조명을 하기 위해서 그 유포늄 주자인 그 스티븐 미들이 전 예술 감독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영국 작곡가의 작품으로 협연을 하고 영국 지휘자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해군문학사 본부 해군문학 때가 미리 곡을 다 연습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요게 굉장히 조금 금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스페인을 조명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조명한 적이 있고 중앙아시아 조명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작곡가에 대한 집중 탐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아주 집중 탐구하는 그런 속으로 직접 작곡가가 와서 지휘를 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그 영국의 역사적인 작품을 다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14일날 음악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거고 지난번에 요거 심사받으러 갔을 적에 이 청작 주체 사업 심사받으러 갔을 적에 한 15분 동안, 5분 동안 상황 설명하고 10분 동안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런 작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호의적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조금 점수 따는데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사실 축제라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관악 작품은 한국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경연대회 할 때 보면은 그냥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인터넷 같은 거 통해가지고 들어보고 우리 수준에 맞는 거 그냥 골라서 하다 보면 뭐 국적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좀 제주 또 이번에 헝가리 유스트 음악원에서 밴드가 얘기했는데 그쪽 어떤 출판사 같은 데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쉽게 접근도 되는 데 있고 그래서 악보를 그쪽으로 출판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적극 한번 노력하겠습니다.